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반가워요. 5월 가정의 달 잘 보내고 계신가요? 5월이 아직 일주일 정도 더 남아있죠. 가족에게, 연인에게, 부모님에게 편지를 아직 쓰지 못했다면, 편지를 썼더라도 감동을 주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편지 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쓰기만 하면 엄마의 가슴에서 눈물이 핑, 아빠의 가슴에서도 눈물이 숑숑숑, 연인의 가슴에서도 눈물이 빵빵빵 터지는 편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전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가 너의 진심을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 버렸네.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흐르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내자. 시반 노래반입니다. 오늘은 편지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는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글이죠. 그래서 편지는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함께 공유한 경험들을 나누면서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덧보탬으로써 읽는 사람에게 감동과 그리고 전달하고 싶어하는 말을 전달하는 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아이들에게 우리 편지 한번 써볼까 했더니 아이들이 노 이미 학교에서 다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써보자.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던 그런 경험들을 쓰는 것이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는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요즘에 새벽에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엄마 얼굴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방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것이 편지 내용이다. 엄마를 매일 집에서 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눈을 뜨면은 엄마를 매일 만날 수 있고 매일 볼 수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엄마가 새벽에 일을 나가심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아서 학교를 가는 생활을 함으로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덧붙이면 되는 거죠. 엄마랑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그렇게 생활했던 시간이 엄청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엄마랑 아침밥을 함께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저를 지금껏 정성스럽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벽에 일찍 어둑어둑할 때 일을 나가시는 엄마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 나가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부부의 세계를 엄마가 보지도 못하고 일 나가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일찍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사실이 있었던 이야기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덧붙여서 쓰면 엄마의 마음이 뻥 뚫리면서 그 자식의 편지가 진심으로 느껴지겠죠. 두 번째 이야기 편지 한번 또 써볼게요. 자, 우리 편지 한번 써볼까? 저희는 쓸 게 없어요. 저희는 아빠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빠하고의 만날 일이 없어서 일상생활에 사연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연이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가 미국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빠가 늘 보고 싶어요. 아빠에게 편지를 보내고 아빠에게 가끔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가 한 번씩 집에 오시면 우리에게 밀렸던 것을 다 해주고 싶어서 한꺼번에 맛있는 걸 사주고 놀이동산을 데리러 가면서 아빠는 쉬지도 못하고 다시 미국의 직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빠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내용을 더 보태는 게 편지입니다. 또 하나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저도 진짜 편지 쓸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포항에 계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집에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편지 쓸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편지 쓸 내용이다.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우리 집에 안 오시면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집에를 못 오시는 것을 당연하게 알았습니다.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시면 우리하고 하루 종일 놀아주고 우리에게 늘 맛있는 걸 사주시고 우리에게 캠핑이라도 하루 다녀오고 싶어 하시는 아빠의 마음을 당연하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일주일 동안 우리하고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을 그 하루 만에 주말에 모두 채워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일주일 만에 밀려있던 사랑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엄마 아빠가 감동 받으시겠죠. 그런데 진짜로 편지에 쓸 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편지에 함께했던 그런 시간과 사연을 써야 되는데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분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편지를 안 쓸 게 아니라 그 쓰던 편지는 짝짝 찢어서 버리시고 변기에 편지는 내리시고 이 관계는 정리해야 될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에 정말로 쓸 사연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편지에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의 서운함을 모두 써서 갈기갈기 찢어서 변기에 확 내리시고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하셔야 될 관계입니다. 편지를 쓰려고 할 때에 그 사람과의 사연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과 진심의 마음이 오가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이런 뻔한 내용을 쓸 바에야 백지로 보내는 게 낫죠. 백지로 보내신 당신의 마음 읽어도 끝이 없을 거예요 라는 그런 노래도 있듯이 당연한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는 백지로 보내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저는 중학교 다닐 때에 아무 내용도 적혀있지 않는 카드 한 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카드에는 제 주소지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 카드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카드, 백지로 보낸 카드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 오래된 카드를 볼 때마다 새로운 의미의 상상력이 부여되더라니까요. 지금 5월달에 감사의 편지, 사랑의 편지, 관심의 편지를 쓰지 않았던 사람은 그 사람과의 함께했던 사연 한 가닥을 골라내서 사연 한 가닥을 추려내서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덧붙여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뻥뻥뻥뻥 열리는